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증시 참 험난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금요일장까지 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늘 미국 시장 반등 탄력을 보니까 글쎄요, 임진각에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 표어처럼 시장은 아직 좀 더 달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어닝 시즌에서 최소한의 동기부여만 해준다면 말이죠. 자, 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정신없는 동안 중국의 뚜렷한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서 좀 묻힌감이 없지 않죠?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신화통신이 전합니다. 어제 시장 변동성도 좀 컸고 여러 가지로 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은 주목할 만한 중국발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새벽 마감한 미 증시 목요일장에도 이 내용이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수출이 증가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만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중국의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하는 나라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는 글로벌 소비 혹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청신호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반색을 표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내용은 중국은 이제 분명히 힐링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유행하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수치화하긴 힘들지만은 유로존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이 피그스 국가들이 시끄러워질 때마다 중국이 피해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만 없다면 올해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경제는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생각보다 좀 성의 없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 종목을 거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주식의 보유 비중을 올린다. 이런 에셋 얼로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는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신임 재무장관을 지명했네요. 이 내용 함께 보시죠. 어른들 발음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재정절벽 협상 타결을 끝으로 장렬하게 임기를 마감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사진에 보시는 백악관의 수석보좌관 제이콥 루가 지명됐습니다.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지만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얼굴만 딱 봐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분인데 보면서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대로의 스펙입니다. 하버드 나오고 조지타운 로스쿨 출신이고요. 뉴욕주 변호사 하다가 클린턴 정부 때 입각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오바마 대통령은 신임 재무장관 임명연설에서 이렇게 Good afternoon everybody 시작을 해서 지난 금융위기 상황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활약을 쭉 언급하면서 비록 가이트너가 지난 금융위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은 2008년도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가이트너 불러가지고 재무장관 좀 맡아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가이트너가 자신은 재무장관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못 막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심하게 말은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빵 터졌다. 이렇게 스크립트에 나와 있고요. 밑에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도 있고 재정절벽도 일단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야말로 미 재무성에서 할 일이 첩첩산중인데 이 잭 루도 심적으로 부담이 좀 되겠죠. 스크립트 말고 내용을 쭉 내려와서 읽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면서도 뭔가 좀 강성의 그런 인물을 앉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또 야당에서는 지금 반대하면서 각을 세우기도 하고 처음부터 공화당은 길들이기라고 할까 좀 거칠게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진을 보시는 대로 전형적인 학자형 더하기 관료형의 이 외모를 가진 잭 루가 알고 보면 또 상당히 다혈질이라는 평가가 있네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 부채 한도 시한 다 돼서 미국이 디폴트로 가네 마네 막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당시 백악관에서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고성으로 스태프들과 공화당 인사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이런 사실이 있어서 공화당은 이 잭 루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고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뚫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미국도 인사청문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통령의 지명을 뒤집을 만한 그런 여태까지 정황은 한 번도 없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유로존으로 가서 내신 브리핑 마치기로 하죠. 가디언즈 모시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오늘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모처럼 했습니다. 보통 이 컨테이전이라는 표현은 몇 년 전에 뭐 피그 수국가들 채무 불이행으로 가면 유로존 전체가 컨테이전, 즉 전이 확산된다고 할 때 많이 등장했던 표현인데요. 뭐 국가마다 혹은 뭐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이 채무 불이행의 도미노 현상을 스피르오버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좀 흘러 넘쳐서 다른 데까지 다 적셔버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드라기 총재는 요 컨테이전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예상이 됐던 일이었지만 그 근거가 유로존 경제가 이제 좀 긍정적인 확산 효과, 즉 대세 상승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언급만으로 사실상 ECB는 금리 인하의 효과 이상의 친시장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역시 뭐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출신답게 드라기 총재의 립서비스,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구두 개입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항상 이 ECB 의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과와 반대로 일어날 수 있는 반작용에 대해서 항상 이 드라기 총재는 이런 식으로 돈 안 드는 말로 중용지덕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릴 때는 오죽 걱정이 됐으면 이렇게 금리를 내렸겠느냐,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흥분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또 오늘처럼 금리 동결할 때는 우리 중앙은행이 안 나서도 될 상황이니까 자신감을 갖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아무튼 이로써 유로화를 비롯한 유로존 부채 우려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오늘 다 기분 좋게 화답을 했고요. 유럽에서 월가까지 전해진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는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에도 훈풍이 될 것으로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